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죠. 주말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이 12.6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은빛 씨는 이 암호화폐가 금을 대체하는 이런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 기능을 할 수 있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금위원회가 바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 같은 사실을 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 금은 바로 암호화폐에 비해서 낮은 휘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70년대 후반 좀 급격한 금값 상승이 있었지만 40년간 가격 변동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급등락을 보이면서 지난해에만 평균 1300% 급등을 한 바가 있죠. 두 번째로는 바로 금의 유동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규모는 8천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통되는 물량이 금이나 또 다른 법정 통화에 비해서 좀 매우 낮은 편이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2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금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로 전체 금 시장에 비트코인이 10%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의 수요가 암호화폐에 비해서 매우 광범위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금이 자산으로 이용된 역사가 7,000년이 넘죠.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연간 수요의 50에서 60%를 보석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게 큰 장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금이 여기 기술 분야에도 쓰이고 있나요? 그렇죠. 이 금은 바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이 컴퓨터 칩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은 좀 규제가 있는 반면에 현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각국의 제도가 좀 극단적인 양상을 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또 보시면은 거래 기업들에게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400여 개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인정할 경우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또 가격 변동에 따른 이런 평가 손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만 존재하는 숫자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검증된 투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주장을 들으니까 저는 골드만삭스 발언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 투자 대안은 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존의 증권보다도 안전한 새로운 금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바로 실질 화폐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30일 은행의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명제로 일어나는 부분들, 신규 자금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내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상당히 긍정적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좀 상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강세였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기울기 폭만 봐도 엄청난 추세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좀 상징적인 숫자죠. 140만 원 선을 바로 이렇게 좀 넘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전에 200만 원을 넘어섰던 것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악재가 있는데 악재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세웠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이나 달러보다 더 좋다라고 예전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부 매도했다라는 소식 보시면은 지금 과정된 가격이 너무 홍보가 많이 지나치다. 그리고 매번 시세를 봐야 된다는 것이 좀 질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이 스티브 워즈니악
윈니악이 비트코인을 차지하는 그런 위치 같은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IT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좀 상징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CNBC에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업체인 최고 경영자, 설립자 10x의 경영자가 바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전 세계 규제의 규제가 당국의 통일된 규제가 이어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 사이트 붕괴인데 요 예전에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도 그랬고 최근에 또 이제 바로 일본에 좀 큰 해킹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붕괴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럴 일은 없다. 다만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전 세계에 많으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거래소가 지금 최근에 일본 거래소 무너진 것처럼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신용 경색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런 암호화폐 버블이 급락으로 붕괴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좀 리스크 관리 항상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브리즈번 공항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전용 공항이 될 예정입니다. 브리즈번 공항은 상점, 커피숍, 식당 등 공항 내 상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대시를 허용하기 위해 현지 및 국제회사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나라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가상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기하기보다는 정부 통제 하에 합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전문 업체죠. 스타벅스가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스타벅스의 위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0억엔, 우리 돈으로 5,648억 원의 암호화폐가 해킹된 사건, 다들 뉴스로 보셨을 텐데요. 마운트 곡스에 이어 2연속 불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었지만 해당 거래소는 투자자의 신뢰를 위해 신속한 보상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루 만에 회사 자산 5천억 원으로 보상한다는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이 같은 결정이 추후 거래소 강화와 신뢰를 향상할 수 있는 도움되는 선례로 남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